자, 챕터 5번. 실무 기획서를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실무 기획서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중요한 게 이 기획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모으고 이 캐릭터의 설정서가 얘가 뭐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뭐 장군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음유시인 같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몇 가지 실수를 한번 말해보면 기획서에 있는 걸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을 봐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만 많이 올렸다. 포즈로 인해 디자인이 보이지 않는다. 포즈에 따라서 가려진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린 원화가 캐릭터 디자인이 3D로 나와서 움직이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디자인하더라도 움직이겠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힘들게 디자인을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의도 파악, 흑마법사를 그려주세요. 까마귀가 모티브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까마귀가 까만색이 아니라 알비노 까마귀야. 자, 이거는 하얀 까마귀라서 나는 하얗게 할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하얀새죠. 알비노라서 얘 눈이 빨개요. 하얀 까마귀예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 벗어난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까마귀라고 적혀 있으면은 까마귀의 색 이런 걸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의 형태, 색. 나는 까마귀인데 닭처럼 벼슬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용을 그려야 된다면은 정말 그냥 용을 그려야 되고요. 이렇게 용의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용의 머리가 있는데 나는 용의 눈이 좀 더 사람 눈처럼 나오면 좋겠어. 이런 식이 되면은 용의 그 포스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귀여운 용도 있으나 자, 이것도 기획서에 따라가는 거죠. 귀여운 용이라면은 귀엽게 가지고 무서운 용이면 무섭게 가지고 무서운 이미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또 추가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까만 까마귀를 그렸어요. 까만 까마귀를 그렸는데 자 기획서엔 뭐 흑마법사를 그려줬어요. 까마귀가 모티브다. 이러면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되게 어둡고 뭔가 사악해 보이고 약간 그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약간 나는 좀 위트 있게 가야겠어 하고 이런 식으로 까마귀가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스타일 중 하나로 만들게요 라고 하면은 이건 흑마법사의 컨셉에 부합하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기획서 자체에 좀 재밌는 흑마법사 그려주세요. 좀 이 사람은 흑마법사인데 허당이고 그냥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그런 약간 좀 재밌는 악당.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뭐 로켓당 같은 악당을 해달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획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자, 지금 계속 안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 2. 근육이 매우 발달한 덩치 큰 탈옥수 캐릭터. 자,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우선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 요걸 보시면 좀 연상되는 캐릭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 라인에 맞도록 설계를 한 캐릭터라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인 저런 기획서라면은 이런 느낌의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흉폭하고 자비심이 없어 보이고 되게 생긴 것 자체도 흉악하고 그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미지를 약간 바꿔본다면 이런 식으로 인상을 쓰면서 이런 미간에 주름이 팍 생겨 있고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막 패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윤곽 자체도 큼직큼직하고 턱도 이렇게 좀 되게 거대한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일반적인 저 덩치가 아주 큰 탈옥수의 느낌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신입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디자이너만 만들 때,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기획서를 너무 흔하게 해버리면 그림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상상력을 가면서 막 뭔가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유저의 반응은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거는 기획서 그대로를 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이 2번에서 컨셉을 봐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에선 캐릭터의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좀 러프한 느낌으로 조그맣게 봤을 때 아, 얘는 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처럼 딱 하나 그려가지고 퀄리티 막 올린 다음에 이 상태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주면은 다양한 느낌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무협 캐릭터에 뭐 용 컨셉의 무사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양한 컨셉을 보고 뭐 약간 용 컨셉으로 갈지 용 컨셉인데 약간 좀 긴 치마로 갈지 아니면 짧은 치마로 갈지 그리고 뭐 드레스풍을 입고 있을지 아니면 뭐 두루마기를 입고 있을지 이런 걸 느낌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가장 맞는 걸로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만 막 올려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고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거랑요. 자, 그리고 다음 포즈 때문에 디자인이 안 보일 때. 자,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엔 포즈가 되게 막 위에서 보고 있으면서 캐릭터만 몸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아무리 멋진 포즈로 만들어도 디자인이 안 보이면은 이건 캐릭터 디자인이 아니에요. 왜냐? 이 장신구나 옷 구조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모델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가 딱 서 있을 때 기본적인 스탠딩에서 어떤 식의 스탠딩으로 서 있는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 하나인데 그게 안 보이게 되니까 좋은 원화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오른쪽처럼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살짝 포즈를 넣어줘도 돼요. 뭐 팔을 살짝 올리고 있다던가 뭐 이 정도는 살짝 넣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해선 내려주는 게 좋아요. 크리에이터 원화 디자인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이 3D 모델링으로 만들 때 움직일 수 없게 디자인하는 거. 자, 예를 들어 이 왼쪽처럼 아, 나는 정말 뭔가 다른 것과 다르게 좀 신선하게 아주 크게 한번 해봐야겠어. 약간 뭔가 날개가 몸을 뒤덮은 것 같은 그런 갑옷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뭔가 전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단단해 보이는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로 입어요. 이 구조물을 진짜 입어. 입고 나서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선 해줘야 돼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걷고, 그냥 아주 간단한 행동들이요. 걷고, 앉고, 그리고 뭔가 손에 들고 뭔가 먹고. 자, 얘는 뭔가 먹기도 힘들겠죠? 손에 물이 있어도 물을 입에 갖다 대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입고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 3D로 구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돼요. 이 실무 기획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자료를 어디서 수집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핀터레스트나 구글 검색이나 뭐 이렇게 무료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면 뭐 픽사베이라거나 이런 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자료를 찾을 때 내가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 큰 탈옥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려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훨씬 좋죠.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그릴 때도 기사 같은 거, 원화 같은 거 다른 사람 그림들을 찾아서 저장한 다음에 그걸 참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다른 게임이나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탈옥수 캐릭터를 알지 못한다면 자료 찾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루리앱이라는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어떤 게임이 뭐 어떤 뭐 캐릭터가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루리앱 같은 사이트를 계속 보게 되면은 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굳이 게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캐릭터를 그린다라고 할 때 애니메이션에 좀 비슷한 캐릭터가 있나? 하고 그걸 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최근 애니메이션들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막 알고 있어요. 왜냐? 참고하려고. 그 캐릭터들의 디자인이나 어떤 성격 같은 거, 내 그림이 얼마나 더 대입시켜서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간이 뭐 10일 동안 이 그림을 하나 그린다 라고 그러면은 거의 하루 전체를 자료만 모으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제가
첫 회사를 갔을 때 거기 있던 이제 팀장님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어요. 정말 잘 그렸는데 저는 회사 가면은 되게 잘 그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뭔가 자료를 참고 안 하고 머릿속에 상상만으로 다 그릴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딱 들어가서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걸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뭐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자료를 참고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이트를 뒤져서라도 자료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셀카를 직접 내 옷에 주름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셀카를 찍거나 그리고 뭐 내 뭐 손을 그린다면 내 손을 사진을 찍어서 그린다거나. 그래서 저도 회사 처음 갔을 때 완전 신입일 때 자료를 왜 이렇게 참고 안 하냐고 보고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100을 참고해야 되는데 저는 한 10밖에 안 보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의미 없더라도 항상 그 보조 모니터에 띄워놔라.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작업 방식에 서서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분들 가르칠 때 학생분들이 자료 참고하는 거에서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 참고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근데 살짝 이런 것도 있죠. 계속 그리다 보면 나오는데 자료 찾기 귀찮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참고하는 만큼 그만큼 내 그림이 잘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되죠. 자료로 인해서 한 길로 안 가고 정확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검색어도 중요하죠. 인터넷에 뭘 찾는데 찾아도 안 나와. 이게 보통 학생들 보면은 찾아도 안 나온대요. 그럼 제가 가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검색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이 휘날린다 라는 것도 그냥 영어로 복잡한 영어 아니에요. 직역하세요. 천. 난 지금 천 그리고 있어. 천. 그리고 휘날린다. 휘날린다 뭐 플라잉 이런 게 생각나죠. 그래서 클로스 플라잉만 검색해도 구글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이런 자료가. 그래서 저도 이런 천들을 그릴 때 구글에다가 클로스 플라잉을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그걸 따라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천을 자료를 아예 없이 그리기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내 앞에 천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는 사람이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상상화인 몬스터 같은 거, 사실 몬스터도 사람을 기반으로 나오고 다 뭐 동물의 어떤 요소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다 섞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또 찾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런 장신구 찾을 때, 자, 이런 파츠를 디자인할 때, 자, 여러분도 파츠 디자인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앤티크 오브젝트 이런 거 치면은 이거 번역하면 골동품이에요. 앤티크 오브젝트 하면. 그리고 앤티크 퍼니처 이거 하면은 골동품 가구고요. 그리고 판타지 앤티크 퍼니처 하면은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그런 라인을 가진 골동품 가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한 게 다 이런 검색어를 토대로 얻은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만 검색해 찾는 건 아니고요. 뭐 계속 뭐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긴 하는데 핀터레스트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걸 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항상 뭐 판타지만 그리는 거 아니죠. 판타지만 그리는 거 아니니까 뭐 오리엔탈 앤티크 퍼니처 하면 오리엔탈 동양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역이나 뭐 동양풍 같은 걸 그릴 때는 앤티크 퍼니처인데 오리엔탈 앞에 오리엔탈만 붙여주면 돼요. 오리엔탈 액세서리 쳐도 되겠죠? 오리엔탈 오브젝트 써도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되게 많이 조합하면서 또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검색할 때 쉽게 생각하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내가 앉아있는 남자를 그리고 있어요. 앉아있는데 다리 꼬고 있는 남자를 그려. 그럴 때 그냥 구글에다가 다이렉트하게 앉아서 다리 꼬는 남자 검색하면 돼요. 근데 정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학생분들 보면은 처음 이렇게 자료 찾는 연습을 할 때 이런 검색어를 오히려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 오히려 더 그럴싸한 검색어를 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색어는 정말 머리를 더 단순화시켜서 그대로 직역으로 검색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실무 기획서를 정확한 의도로 파악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자료를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임시로 짠 그 기획서를 토대로 자료를 모아볼 거예요.